안녕하세요. 포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5월 16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포타임에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클래런스 토마스 대법관이 오늘 기자와 인터뷰에서 따끔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속해 있는 대법원이 지금 그 기관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되면 기관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된다고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설명을 분명히는 할 수 없지만은 대법원에 대한 되돌릴 수 없는 불신앙과 같은 것이 이젠 존재하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대법관은 이 사전 누출은 상상할 수 없는 신뢰의 배신이라고까지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출될 것이라고 미리 인지가 된다고 하면 어느 누구가 대법원 회의에서 자기 소신껏 법률적 의견을 필요할 수 있냐고까지 한탄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젠 그간의 대법관이나 대법원에 대한 믿음은 영원히 사라지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은 미국 대법원에 일어나리라고는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한편 이에 대하여 존 로버츠 대법관은 여기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CDC 발표에 따르면 전 세계 5억 1,900만 명이 감염이 되어 626만 명이 죽었다고 2021년 코로나 데이터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밝혀진 바에 따르면 미국이 이 모든 데이터에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8,220만 명이 감염이 되어 99만 8천 명이 사망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의료 최전선에 있는 닥터 벤 마블 박사는 이렇게 미국에 많은 코로나 환자 사망자 수가 있는 것은 CDC 지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DC 지침에 의하여 1차적으로 투약이 가능한 클로로퀸이나 아이버맥틴 등의 우수한 약품을 전부 사용 금지를 시키고 렘데시비르처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약물만 고집하였다고 합니다. 따라서 많은 환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어서 사망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CDC의 프로토콜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사망률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평론가들은 우크라이나 사건, 또한 낙태법 사건, 그리고 분유 사건으로 CDC가 잘못하였던 모든 보건 정책을 지금 덮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에 심각해지고 있는 세계 곡물 부족 현상에 인도는 그동안에 수출 규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인도의 최근 곡물 가격이 24%가 치솟자 지난 주말인 5월 14일 인도 정부는 모든 밀 수출을 금지하였습니다. 한편 한가리의 경우에도 3월부터 지금 밀 수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식량 대난 중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밀입니다. 올해 러시아는 8,700만 톤 가까이 밀을 생산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게 못 미친다고는 하지만 역시 상당량의 밀을 생산하였으나 그것을 수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흑해연하는 막혀 있고 지금 나라가 전쟁 중이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러시아만 밀을 자급자족하고 남는 나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가 불고 있는 이 식량 대란에 과연 자국의 식량 확보를 위하여 각 나라가 얼마만큼 빨리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이 기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국력이 약하고 자금도 없는 아프리카나 중동 쪽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어지고 있습니다. 동북부 아프리카에는 벌써 인구의 40% 이상이 기아선상에 헤매고 있다고 UN 보고서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아마존 창업자인 제프 베이조스는 조 바이든이 최근에 부자들에게 세율을 인상하여 그 돈을 가지고 일반 서민들에게 세금 감소 효과를 줘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 인플레이션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자 제프 베이조스가 발끈하여 오늘 트윗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 만든 허위정보위원회, 즉 진실위원회는 즉시 조 바이든의 지금 트윗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새로운 non-secretary 보드를 구성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non-secretary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로 논쟁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얼토당토하는 궤변을 가지고 만든 논쟁을 가지고 하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이므로 라틴어 뜻은 그것을 따르지 않는다는 뜻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재치 있는 트윗을 날린 베이조스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금 전 세계 식량 대란, 미국에서 애기 분유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오늘 텍사스에서는 전력 대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ERCOT라고 제가 2년 전에 방송하였을 때 겨울의 한파로 인하여
텍사스 전력 공급망에 관장하고 있었다고 했던 ERCOT가 최근에 자기들이 운영하고 있는 발전기 6대가 고장이 나서 전력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하며 즉시 주민들에게 전기를 절약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실내 온도를 78도로 맞춰놓고 오후 3시부터 8시 사이의 피크 시간에는 대형 가전제품인 세탁기, 세척기, 에어컨 등의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주말에 텍사스가 최고 90도까지 치솟는 폭염이 갑자기 발생을 하자 순간적인 부하가 90%가 걸려 전력 6기가 고장이 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연의 일치인지 식량 대란이 나는 가운데서 일어난 전력 대란이라서 무언가 석연치 않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하루 사이에 지금 텍사스주에서 공급되어지는 그리드 전력 가격이 15%가 치솟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야만적인 낙태 정책을 가지고 있는 나라를 꼽으라고 하면 중국, 그 다음에 북한, 세 번째가 미국 민주당이 주도하는 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서방 국가들은 낙태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산모의 건강이나 생명에 위협이 없는 한 임신 첫 3개월 동안, 즉 트라이메스터 third trage는 낙태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콜로라도주 민주당 주지사인 제럴드 폴리스는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방금 서명한 낙태 허용 법안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 낙태 법안이 바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 낙태를 할 권리를 부여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앵커의 말에 의하면 민주당과 이들은 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인간 생명에 대한 존엄을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 알라바마 비즈니스위원회 위원장 출신인 케이티 브리시 40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지원 패키지를 규탄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이전에 장벽 구축을 끝내거나 분유 부족 문제를 먼저 선내 해결해야 한다고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지금 현명한 정치를 해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DC에는 여러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고 시키는 대로 하는 예스맨과 예스워먼이 너무 많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소신껏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스님들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수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당신에게 400억 달러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일반 대중들은 전부 국경 장벽을 건설하고 애기들 분유를 확보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62년 전에 마지막 분유를 사보았던 워싱턴 DC에 있는 정치인들은 분유에 대한 그 모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터무니없는 정책을 하고 있다고 비난을 합니다. 그녀는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미국이 힘있게 새로 강대국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제대로 강대국으로 포지셔닝만 하고 있다고 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작전을 함부로 감행치도 못할 것이라고 핵심을 찌르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모든 제조업체를 온쇼링에 투자하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반도체, 의약품, 항생제의 90%가 중국에서 온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주적국에 맡겨놓고 사다가 쓴다고 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하며 의료 장비나 다른 것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의료 생명을 중국에 지금 담보 잡혀 있다고 비난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녀는 지금 잘못되어 있는 정치 관행도 싸잡아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정치 입문자들이 선임자들이 낙점하는 대로 그 길만 따라가고 있는데 그것은 예스맨과 예스우먼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은 지금 민초들을 하나하나 모아서 위원회를 만들고 지지단체를 만들어 민초 풀뿌리부터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정상적인 정치 행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워싱턴 DC 정가에는 새로운 피해 수혈이 필요하다고 젊은 정치가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소신껏 정치를 할 수 있는 터밭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소신 있는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화당 상원 후보로 알라바마에 출전하는 케이티 공화당 지명 후보자 아주 똑부러진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요일인 5월 15일 오후 1시경에 라구나 우즈에 있는 교회에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총격 사건으로 인하여 4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재 범인은 경찰에 구금 중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으며 사건의 배후에 대하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경찰 발표가 나오고 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교회 측에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성명 발표가 없습니다.
미국이 최근에 종교단체가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슬람권의 사람들에 대한 이민 자유를 허용한 이유입니다. 이슬람의 교리에 따르면 이교도들에 대한 살인은 신성한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이들은 교회나 성당 등에 침입하여 이렇게 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